안녕하십니까. 과학탐구연구의 지구과학의 이병희 선생입니다. 저희 21학년도 수능 끝나고 우리 학부모님들 많이 걱정되시죠? 자, 코로나 시국도 있고 내년도 2022학년도 수능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지, 또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 많이 앞이 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때가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잘 잡고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먼저 지구과학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요, 좀 개정이 돼가지고 전에보다는 지구과학이 좀 쉬워졌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 크게 한 3개의 단원 정도로 나누게 됩니다. 고체 지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액체 기체를 묶어서 유체 지구라고 해요. 세 번째는 우주라고 하는데, 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킬러라고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에 개정 이전에 혹시 저기 학생들 중에서 누나나 형이 있던 경우에 그때 우주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때에 비해서는 좀 쉽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가 45가 1컷이 나왔어요. 1컷. 45점을 맞으면 1등급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44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올해 수험생들이 생물에 거의 비슷하니까 그 정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응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공부를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만 겨울방학에 또 앞으로 남은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지를 좀 잘 모르는 게 이 지구과학이에요. 일단 학생들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보시게 되면 여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쉬운 거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쉬운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컷이 아까 4445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로 이제 과학에서 어머님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아마 물리 아닐까요? 물리 같은 경우가 이제 1컷이 50이었었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되게 쉽다라고 느끼지만 실제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별로 안 해요. 또 공부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냐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약한 게 어떤 건지 그런 약점 체크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동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띄엄띄엄 어쩌다 한번 이렇게 공부하는 정도니까 그렇게 공부할 때 절대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짧다 보니까 그냥 내신 기간에 잠깐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범위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수능까지 가시게 되면은 거의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어떤 학생들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어떤 머리가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걸랑요. 1년 동안 어떻게 관리가 됐고, 어떻게 그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겨울방학 수업은 일단 기본 개념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좀 잡아서 테마별로 지구과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겠죠. 이렇게 학습 목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지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 문항 같은 것들, 기출 문항을 가지고 문제들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쭉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학생들이 특히 잘 모르는 5개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5개념이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잘못된 개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 개정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시험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5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5개념적인 것들을 제대로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5개념 같은 것들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구과학이 또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그래프 같은 또는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프 자료 해석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쉽지가 않걸랑요. X축이나 Y축 같은 거 보면서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구과학적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별로 그래프 도표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개정되다 보니까 출제 유형은 변했어요. 개정이니까. 이해되시죠? 출제 유형은 변했는데 기존에 있는 시중의 책들은 그 출제 유형이 그게 반영이 안 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3년 전의 문제, 4년 전의 문제, 5년 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시중에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출판사 책으로서 기출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출제 유형 자체를 학생들이 파악을 잘 못해요. 올해 점수가 안 나왔던 것들도 그런 것들도 분명히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잡아줄 겁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겨울방학은 기본 개념 위주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유형들,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들 같은 경우 또는 그래프 도표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겨울출 쭉 좀 정리를 하시게 되면 아마 3월달 첫 번째 시험 볼 때 거의 1등급을 맞을 거예요. 어머님들.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1등급을 맞는데 문제는 지구학 같은 경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수능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3월달에 좀 점수가 나오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지구학 점수가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게 약하니까 다른 걸 좀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수능이라고 하는 전과목을 쭉 밀어서 가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구학을 또 잠시 접고 또 여름방학 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러면 또 점수 안 나와요. 여름방학 때 쫓겨가고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그래서 딱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커리를 타시면서 하나하나 내용을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 시시기마다 6평도 있죠? 9평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 갖다 하나 이렇게 맞춰가면서 쭉 1년 커리를 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구학 같은 경우에. 커리만 타고 오신다면. 근데 이제 대부분 가끔가다 커리를 안 타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때 그거만 들으면 점수가 안 나올까라고 하는데 어머님도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우리 기억 오래 못하잖아요. 그죠? 특히. 지구학 같은 경우는 약간 암기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 천체 쪽으로 가게 되면 계산적인 것도 있다 보니까 암기적인 부분이 좀 지엽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제대로 틀리지 않고 수능에서 어떻게 대박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내려면은 1년 커리만 좀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코로나다 보니까 또 올 같은 경우는 내년 1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상황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터넷 강의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줌이라든지 1대1로 최대한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커리를 따라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따라오시게 되면 되고 다른 것들은 매주 저희가 이제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 같은 것들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매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숙제 같은 게 나가겠죠. 그리고 또 어떤 큰 단원이 끝나게 되면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 또 특히 학생들마다 이렇게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따로 저희가 이렇게 쭉 숙제를 줘가지고 그걸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하고 하여튼 최대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코로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학생들이 저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최대한 좋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믿고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